나의 비전 넌 나의 삶의 reason 찬란한 눈이 부신 지구 별볼 seasons Wait 우리 치는 웜을 향해 어서 달려 끝까지 밟아 what you waiting for W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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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빨리 더좀더 더 빨려 들어가 원할 만한 입이 곧 생길걸 설레임의 깜빡이는 shining eyes Let's go back to the time 저 빛을 따라 타 Let's go back to the time 순간 모든 게 stop 떠나는 세상에 너와 나 지친 심장을 뛰게 해내 친구들을 좁게 해내 절신 무한의 우주로 흩어진 모든 널 만날 때까지 Hitchhiking baby 숨겨진 차원의 세계로 갇혀진 문을 열고서 밀어서 신호 잡아줘 baby 시작과 끝을 알아내 언제까지 너에게 내게로 Hitchhiking baby War time Hitchhiking baby Time to fly 안녕하세요. 뉴스프리 데스크 성지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네. 네. 제가 아직 여기 적응이 안 됐어요. 뭐 민호 보니까 소통하는 제비 여러분의 뭐 저녁을 책임집니다. 아, 그 이런 맨날 멘트 똑같은 하던데. 멘트 한다고 네네. 노두목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뭐 내일이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마지막이니까 네, 저 뭐 참신한 거 내일은 하나 준비해 올게요. 좋아요. 네, 오프닝으로 이런 어색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네. 저 이거 좀 연습했어요. 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초. 아, 이거 되게 연습한 게 어색하네요. 이거예요.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그 알고 허영만 계시겠죠. 허영만 화백의 만화 나라라 슈퍼보드가 절판된 지 26년 만에 복간이 된다고 합니다. 오, TV 애니메이션으로 엄청 인기였잖아요. 이 아마- 노래 아시죠? 알죠. 아마 저희 푸터팬 여러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오정이나 왜 크라샹 아, 그렇죠. 저는 연습한 거죠. 네. 잘했어요. 저팔계 캐릭터가 여기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 1990년부터 제작돼서 2001년에 5부까지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 옆 동네 K본부에서 방영했었던 그렇죠. 것 네, 같거든요. 네, 맞죠? 네. 이게 3부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청률이 42.8%였다고. 와, 하네요. 42.8%는 야, 정말 이거 꿈의 시청률 아닌가요?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오. 시청률이네요. 네. 네. 복간보는 10권 세트라고 합니다. 하나 소장하고 싶네요. 좋아하셨어요? 뭐 만화를 워낙 좋아해요. 음. 저는 만화 팬이어가지고 네. 저희 그 만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걱정하셨어요. 학생 언제 대학 갈 거냐고.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또 그때부터 난 동안이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고3인 줄 모르고 넘어간 거죠. 음. 심지어 고3 때도 만화방을 자주 너무 가서 그러니까 저는 가서 읽고 약간 스트레스 푸는 요즘에 이제 뭐 학교 끝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PC방 가서 PC방, 게임하고 네. 이렇게 좀 지난 과오를 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만화방 가서 이렇게 틀린 문제를 다 까먹고 과거를 잊고 새로 시작하자 뭐 스타트 버튼을 다시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네. 아무튼. 모래요정 바람들이 코코동률님. 네. 모래요정 바람돌이도 아주 좋은 저 그 OST가 생각나거든요. 모래요정 바람돌이. 여기 네, 거기서 명이 나오네요. 네. 저는 메칸더 부인 뭐 이런 거. 메칸더 부인은 사실 저는 고세대는 아니어서 선 네. 긋겠습니다. 네. 오늘의 노래는 롬롬님이 신청하신 샤이니의 히치하이킹이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배구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11월 말에 동네 배구 대회를 나가는데 좀 응원해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가자! 네. 잘하실 겁니다. 제가 배구 한번 인터뷰 나갔다가 네. 배워봤거든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배구 출입할 때, 네네. 그 스포츠에 있을 때 출입할 때 배구공에 맞아서 제 노트북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반으로 쪼개질 정말 정도의 반으로 쪼개졌어요. 위력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배구 코트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출입 기자석이. 네네. 그 정말 이렇게 날아오는데 노트북이 안 빠개졌으면 제 머리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걸 바로 다행이네요. 맞았으니까. 네. 그래서 막 서늘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 추억의 만화들이 많이 댓글창에 소환이 되고 있는데 뭐 아기 공룡 둘리부터 해서 아, 호호 아줌마, 그렇죠. 호호 아줌마 너무 재밌었죠. 한송님 네. 황미리 작가 아니라 황미라 작가 아닌가요? 음. 네. 그래서 또 달려라 하니 저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저는 김혜린 작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김혜린 작가가 무슨 작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전에 영화도 많이 됐었는데. 네.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푸터팬 분들께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아, 또 영심이 영심이, 하나면 하나지 네, 둘은 이창기님 아니야. 만화는 네. 만화는 공포의 외인 구단 얘기하고 요술공주 민키 나왔어요. 네. 검정 고무신. 네. 아무래도 여기 MZ 세대는 분명히 없는 것 같아요. 아, 댓글창에. 정의원님이 황미나 작가라고. 아, 네, 황미나. 맞아요. 네. 원피스 나왔고요. 네, 여러분이 추억을 다 소환하고 계시는데 네. 네. 삐까번쩍님이 이제 정치 수다 타임으로 넘어가라고. 아, 네. 그럼 첫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코너 정치평론가 배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 네. 옆에서 잇몸이 만개한 미소로 저희를 아니, 흐뭇하게 바라보고. 네, 너무 뚫어져라 보셔가지고. 네, 보기만 해도 흐뭇해서 아, 진짜.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그런 마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니 교수님은 뭐 좋아하는 만화 있으셨어요? 좋아하는 만화 아까 공포의 외인 구단 아, 이연세. 네. 이연세 만화 뭐 신이라 부르는 사나이는 이연세 만화 아니었다. 아, 박봉선 거였던. 엄청 대단하신 네. 분이잖아요. 이연세. 저도 완전히 만화 광이었죠. 아, 까치머리 네, 많이 네, 그리시죠. 네, 그렇죠. 맞죠? 네, 네, 네. 그때 마동석이 그 금태안경 이런 거 다 쓰고 나와.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눈이 나빠졌네. 네. HLB님이 만화보다 더 황당한 K 정치라고. 지금 구찬성님이 안경미남 배종호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도배를 해놓고 계시는데 혹시 네. 아드님 던지는 심어두신 멘트가 거 아니죠? 아주 미남 멘트네요. 그러네요. 네. IM소느님이 꿀보이스 배 교수님 납시오 하셨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는 뭐 지금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이 선대위가 아직 꾸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긴급 회동 가졌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뭐 긴급 회동 자체가 상당히 지금 불안한 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원래 이제 후보가 선출되면은 즉각적으로 선대위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10일이 넘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선 문제 가지고 삐그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회 후보 윤석열 참석을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참석 안 한 이유가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있거든요. 전라도. 그런데 그분 만나기로 한 조찬 때문에 참석 안 했다. 조금 납득하기 곤란하고요. 그러게요. 그러다 중요한 보니까는 사이거든요. 뭐 이준석 대표도 오프닝 멘트도 안 하고 맞아요. 계속 함구하고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삐진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뭔가 두 사람이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출판 기념회 하면 막 덕담을 날리잖아요. 그렇죠. 아 윤석열 후보님 최고입니다. 이준석 대표님 최고입니다. 그런데 일절 그런 멘트를 안 했단 말이에요. 뭔가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네, 않네요. 두 사람의 문제가 뭔가 심각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말씀하신 긴급 회동까지 나왔는데 그럼 두 사람의 갈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통상 선대위를 둘러싸고요. 네. 원래 갈등이 심합니다. 왜 갈등이 심할까요? 뭐, 이제 선대위를 꾸리고 나서 뭔가가 하면 나중에 그게 기본으로 해서 뭔가가 미래가 약속되잖아요. 한 자리. 한 자리가. 네, 그래서 자리란 얘기가 나왔어요. 자리 사냥꾼이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했고 뭐 하이에나 파리 때까지 얘기를 나왔는데 네. 아시겠지만 선대위에 참여를 해서 정권을 가져오면은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한 자리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우수마발 다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자리 다툼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고요. 그러면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의 핵심 갈등의 자리가 뭐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아무래도 뭐가 핵심 자리일까요? 뭐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지 사무총장에 와. 대해서 이 자리를 두고 어떻게 할 혹시 거냐 우리 교체할 거냐. 이선영 아나운서가 좀 정치 그거 출입기라도 핵심입니까? 했습니까? 김민우 아나운서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내내 했는데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사무총장 자리가 왜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뭐 방금 이야기한 거에서 이어가면은 만약에 당선된다. 그럼 사무총장한테 좀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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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은 자리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당장 사무총장이 중요한 이유가요. 사무총장은 돈을 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캠프의 또 조직을 핵심, 만집니다. 네. 핵심 조직을 갖다가 좌우지하는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자리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되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2,000명이 된대요. 근데 2,000명이 다 CEO급 헤드급이니까 와. 이 2,000명이 가면 또 줄줄이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선대위가 자리하고 밀접한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을 하면은 대선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야. 근데 대선을 치르게 되면요, 정당으로 국고보조금을 주는데 수백억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물떡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지금 윤석열, 이준석 대표하고 후보가 좀 갈등을 벌이는 것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그 핵심 분석하고 자리에 누구를 넣느냐를 놓고 이미 이제 있는 사람을 바꿀 거냐 말 거냐.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누가 했느냐?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라는 사무총장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거 근데- 놓고도 그 자리를 놓고도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가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공천하고 또 관련돼요. 야, 그쵸, 공천 네, 중요하죠. 3월 9일 날 대선을 치른 날 보궐선거가 치러지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릅니다. 종로도 치러지고요, 서초도 치러지고요. 그리고 또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대구도 치러집니다. 맞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공천권까지 있으니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이유로 자기 사람을 그대로 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당무 우선권이라고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보면은 선거가 치러질 때는 대통령 후보가 당무 전반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는다. 네. 당 대표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윤석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을 지금 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구를 심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비서실장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당초 이제 권성동 의원을 총괄 본부장하고 비서실장을 부산에 장의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 지금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장제원 의원 하려고 그랬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니까 일단 후보 비서실장으로 심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을 다시 사무총장으로 뺀다.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에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심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자리 가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한마디 사설에다가 지금 굉장히 싸움이 아니라 빨리 레이스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만방자한데 그대들이 잘해서 올라간지 않느냐, 정부 여당이 못해서 올라가느니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쓴소리했고요. 네. 두 번째로 민심은 흐르는 물과 같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은 언제 지지율이 썰물처럼 빠져나갈지 모르느니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공개 일정이 없고 뭐 선대위 네. 구성을 위해서 고심 중이다 뭐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뭐 이준석 대표도 내일 만날 거다. 네네. 뭐 빠르면 빨리 조만간 다 하겠다, 꾸려지겠다. 그래서 대충 윤곽을 정리를 대충 한 것처럼 내비치긴 하던데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원톱 체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원톱이냐 투톱이냐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네. 뭐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굉장히 자존심 세니까 나는 원톱이다. 뭐 정권 아닌 정권을 달라. 허수아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투톱. 그래서 김종인 그리고 또 김병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원톱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에서도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 다 빨리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원톱으로 나도 지금 모셔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이분이 탁월해요. 실제로 승리 기록이 3번이나 있어요. 그렇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도 힘을 썼고, 네. 그 두 번째로는 2016년 그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4월 7일 재보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카드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략가. 특히 이제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초년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뭘 잘하느냐?
일단 메시지가 매우 좋아요. 그 두 번째 전략이 매우 뛰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정책이 매우 뛰어나요. 그 네 번째 인선이 또 뛰어나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을 모셔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굉장히 자존심이 세거든요. 네. 내를 좀 모양새를 갖춰줘야지. 그죠. 모셔가는 모양새가 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일정 전면 다 취소하고 선대 구성에 윤석열 후보가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공식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원톱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당초에 이제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의 원톱 총괄 선대 본부장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너무 힘이 몰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4개 분야로 구체적으로 4개 분야가 어떻게 되면 정책, 조직, 직능, 홍보. 그래서 이제 선대 본부장을 4명을 두고 각자 상대하는 쪽으로. 그럼 이제 남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꼭 필요하다. 특히 정책에 뛰어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럼 모양새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면은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같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라는 이제 그런 구상인데 아마 제 예상이 맞을지 네.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보시죠. 근데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푸터팬 분들이 고급 정보를 그럼 듣는 거네요. 만약에 이 예측이 맞는다면. 뭐 고급 정보라고 해주면 땡큐 소마치입니다. 근데 뭐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 이게 윤석열 캠프에서는 실세가 다름 아닌 부인 김건희 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권력에서는요 실세가 중요해요. 자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세예요. 그쵸, 권력에서는 실세. 누가 실세인지 아세요? 권력에서 실세. 권력의 실세는요 권력자하고의 관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겠죠. 아무래도. 부인이잖아요. 네. 날마다 같이 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는 김건희 아내 이 실세설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건희 실세설이 언제부터 돌았느냐? 첫 번째 왕자 논란 아세요? 아, 그렇죠. 네. 토론에다가 쫙 했는데 여기에 왕자가 써졌어요. 써져 있었죠. 제 손에서는 지금 왕자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경선 후보 때는 여기 왕자가 있었거든요. 네, 뭐 왕이냐 옥이냐 뭐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왕조 시대냐라는 이제 비난이 많았는데 어쨌든 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써줬느냐라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할머니가 써줬다. 지지자 할머니가 라고 했는데 써줬다. 제가 볼 때 할머니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왕자가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써줬다. 그래서 이제 실세설이 돌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실세설이 돈 배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개 사과 사진이 그렇죠. 굉장히 사과. 문제가 됐잖아요. 네네. 전두환 또 찬양 발언해가지고 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 개 사과 사진을 찍고 올렸느냐 인스타그램에. 네. 그러니까 뭐 참모가 올렸다는데 에이 야심한 밤에 그러게요. 그때도 결국은 김건희 씨가 찍고 올린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김건희 실세설이 이제 굉장히 파다하게 돌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와 관련해서 캠프가 2개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공식 캠프는 광화문에 있는 이마 빌딩. 네. 옛날에 이회창 후보도 거기를 썼습니다. 맞아요. 여기 하나. 네. 또 하나는 이제 서초동 캠프. 서초동 캠프는 무슨 얘기냐? 집 자기. 그렇죠. 뭔가. 윤석열 후보의 집이 있는 거죠. 그 집에는 아내 김건희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법조 인맥이 여기에 상당히 붙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세 논란이 일면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렇죠. 갖고 있는 거죠. 한번 상처가 그렇죠. 있으니까. 실세 상처가 누구죠? 바로 최순실, 비선 실세. 근데 꼭 최순실뿐만이 아니고요. 김대중, 노무현 또 그리고 김영삼 다 아들들 뭐 가족들로 인해 가지고 실세 논란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논란이 계속되면은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픈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근택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또 실세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김건희 씨가 실세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그러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규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정략 실장이 아니다. 그는 가짜 뉴스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김건희 씨가 실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좀 봐야겠네요. 혹시 두 분도 집에서 실세 아닙니까? 저는 아직 실세를 부릴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조만간 남편이 생기면 조만간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조만간에 실세로 되겠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놓고 이제 후보가 대진표는 다 확정이 됐고 대진표 사실 확정됐죠. 확정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범은 했는데 네. 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 뭐 이런 식의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안 뜨잖아요. 음. 30%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컨벤션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 2, 3%, 많으면 5%.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10% 포인트만 이상 올라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오차범위 밖으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재명 선대위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당내 대응이 좀 기민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선대위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지금 이런 공개적인 질타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요. 크게 한 세 가지로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기민성이 떨어진다. 빨리빨리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느리다. 사건 사고에 즉각 대응을 해야 네. 되는데 기민성이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 아무래도 매머드 선대위 너무 아시겠지만은 덩치가 크다. 네. 이낙연 후보하고 상당히 좀 후유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품는다. 음. 용광로 선대위로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169명 전원이 여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기민하게 못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거 하나. 그것도 힘들고. 두 번째는 이 선대가 너무나 수직적 관료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하나. 그러다 보니까 상명하달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수평적으로 특히 2030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2030하고 좀 수평적인 대화가 안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지적.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데요. 뭐냐? 절박감이 없다.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 가져와야 된다, 해야 된다. 라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절박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169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권 넘어가다 우리가 거대 여당으로서 뭔가 또 대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절박감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뼈아픈 지적도 있습니다. 네. 공격하고 수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네. 뭐 당장 본인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어떤 반응일까요? 이재명 후보도 속이 타지 않습니까? 본인도 상당히 답답하다,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선대위에서요, 이 선대회의에서 선대위가 좀 기민함이 부족하다라고 후보가 얘기를 내놨어요. 이걸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좀 불만스럽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기민함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할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금 민생 요구에 적절하게 기민하게 대응을 못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뭐 청년들 문제, 또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생 문제, 뭐 부동산 문제. 그래서 이제 본인은 굉장히 추진력의 강점이 있고 행정의 경험이 강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빛을 제대로 발하게 선도에서 해달라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8주간 간격으로 전국의 8개 권역을 메타버스 타고 네, 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현장을 직접 돌면서 국민과의 소통하는 것도 이런 지금 선대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답답함을 풀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30 표심 위해서 굉장히 또 현장으로 가서 목소리 네.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좀 행보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제에서는 뭐 캠핑카에서 맞아요. 네, 뭐 맞아요. 숙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뭐 상당 부분 효과가 좀 있을까 모르겠지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네. 이런 뭐 정책 쪽에 어필하는 게 강점인 이재명 후보인데 굉장히 그게 잘 안 드러날 만큼 사적인 어떤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렇게 좀 가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안 그래도 이 김혜경 씨와의 어떤 뭐 마찰이 있었다라는 의혹 때문에 지금 집 앞에 기자들이 막 엄청 많이 몰려 있대요. 그래서 뭐 경찰은 스토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의를 줬다고 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혜경 마찰이라고 하면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낙상 사고. 진심하겠습니다. 낙상 왜냐하면 네, 낙상 사고 관련된 논란이라고 네. 얘기해요. 낙상 사고인데 음. 그게 낙상 사고가 났다라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밝히자마자 전국에 지금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네. 그 가짜 뉴스는 뭐냐? 이재명 후보가 때렸다. 그렇죠. 이 얘기는 제가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메타버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때렸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나 가짜 뉴스가 횡행하니까 맞아요. 네. 직접 그 CCTV 캡처 사진, 네. 이재명 후보가 손잡고 있는 사진 다 공개했죠. 부인을 네. 네. 공개하고 또 진료 기록도 공개를 하고 네.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메타버스의 스튜디오에 부인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감동 먹었어. 다정한. 내가 정신 잃고 네. 일어나 보니까 당신이 내 손잡고 울고 있더라고. 아이고. 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언론에서 진을 치면서 이재명 후보 부인 외출 뭐 찍는다고 해가지고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사진 그 사진 올렸죠. 저도 네. 봤는데요. 네. 무슨 뭐 스타워즈에 나온 외계인 같더라고요. 전체를 뭐 검은 망도 있고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눈이 알아볼 수가 없던데. 누군지 알아볼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단독이라고 보도해서 이재명 후보 부인이 외출했다. 근데 후보 부인이 아니고 수행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너무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경찰에 호소까지 한 거예요. 이건 좀 스토킹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경찰은 스토킹까지는 아니지만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제 공식으로 경고까지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취재,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존재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면 과잉 취재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절한 선에서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점점점입니다. 유권자들한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책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네. 이렇게 사적인 문제를 중심적으로 보도하다 보면 네, 자꾸 김혜경 힘이 씨가 엇나가잖아요. 외출을 하는 사진을 찍기 위한 게 국민의 알 권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선 후보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갈 거다 그 길을 제시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무슨 파파라치처럼 이제 뭐 외출 모습 찍겠다고 몰려 있고 이건 조금 국민들이 너무 원하는 심하지 바는 않은 것 아닌가라는 같아요. 생각이 좀 언론의 드네요.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또 공인의 프라이버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어서 네. 칼로 무자르듯이 정리할 수는 없지만 또 저 기자 입장에서 언론 입장에서 보면은 공인에게 사생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공인에게도 사생활이 있다. 그리고 보도를 성역 없이 하는 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공익하고 상관이 없다면 좀 자제할 필요도 있다라는 게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이재명 후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이게 어떤 배경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특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장동 의혹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공세에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 특히 대장동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게 동시특검 아닙니까? 네. 자신의 고발 사주 의혹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두 개를 동시에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도 얼마 전에 조건부 특검을 사실상 내걸었거든요. 네. 근데 또 언론에서 무슨 조건이지 않을까? 오케이 조건 없다 특검하자 이 얘기는 이제 공세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첫 번째 동시 특검은 안 된다. 이유는 그거는 일종의 윤석열 후보 측의 물타기, 수사 회피, 수사 지연 전략이다. 그러면서 본부장 비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장모 비리.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네. 검찰 수사 그대로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가자. 그러면서 특검 대상과 관련해서 이재명만 특검하자고 얘기하지 말고 윤석열 후보도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있고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부동산 샀으니까 네. 그런 것도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곽상도 50억도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공영개발 반대한 것도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또 왜 하나은행이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줬는지 이런 부분도 특검해야 된다. 지금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권 특검 매니아네요, 다들. 특검을 다들 이렇게 하자고. 근데 제가 볼 때요. 이 동시에 특검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거 이거 성사가 될까요? 가능성이 좀 어떻다고 제가 볼 보시나요? 때는요. 네.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셈이 결국은 특검을 가지고
상대를 치명타를 입혀서 대통령성이 그 활용해서 이기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쉬울 것 같지 않고요. 이 특검을 하려면은요 임명 절차에서부터 그리고 수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최소한 118일이 걸립니다. 맞아요. 아이고. 네. 근데 지금 특검이 며칠 남았느냐? 여기 참모 여기 우리 대선이요. 제작진께 네. 좀 여쭤봤더니 네. 지금 정확하게 114일 남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내일 한다고 그래도 네. 안 되죠. 안 되죠. 특검 결과가 대선 전에는 안 나오죠. 안 못 나와요.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요. 이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에요. 여야가 특검에 굉장히 지난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특검법을 국회에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추천위원회 구성까지 다 해가지고 수사하기 전에 필요한 시간이 넉 달 걸렸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네요. 결국은 네. 제가 볼 때 특검은 서로 핑퐁 게임, 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핑퐁 게임만 하다가 섀도우 복싱만 막 하다가 그렇죠. 이리 던지면 이리 던지고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대선 전에 특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수사 결과 나오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지금 검찰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네. 너무 부실 수사다, 무능 수사다라는 비난이 돌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과를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네. 아 오늘도 정치 연한 여러 가지 네. 얘기 많이 감사합니다. 아니 시간 네.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얘기 좀 재밌었다는 얘기예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아니라 김민호 아나운서가 오겠지만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정치부 민한 기자 같으니까 다음에도 때때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드몽님 나오셨습니다. 아 재밌어요. 네네. 뭐 윤여정 기자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뭔가 회색 톤으로 딱 아, 갖춰 그냥 있는 거 입으셨고요. 다 그냥 입고 왔어요. 네. 네. 그 헤어스타일이 좀 오늘도 이상하네. 아니 뭐 좀 매일매일 본인 헤어스타일 만족 못 하시면은 뭐 그렇죠. 네. 아니 머리가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파마 네, 했는데. 아니 이제 네. 힘이 없어요 머리가. 일단 뭐 이렇게 가는 거고. 네. 자, 그 오늘 뭐 확진자가 많이 늘었네요. 네. 6시 기준으로 보니까 1,950명. 아이고. 어제보다 531명이 증가한 수치예요. 이게 이제 네. 수요일 앞두고 보통 주말 효과 끝나면 이제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내일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꽤 많이 나올 것 같고. 저 머리를 좀 잠깐. 됐어요. 자, 됐죠? 네, 네. 됐습니다. 자, 그 지금 거울이 없어요. 자리에. 자리에 네. 뭐 하나 거울 좀 놔드려야겠네요. 다이소 가면 2,000원에 탁상 아, 그래요? 거울 네 많이 알겠습니다.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상황인데 외국은 더 심해요. 심각한 게 지금 그쵸, 미국 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확진자가 8만 명이 나오고 있고 독일이 하루에 5만 명. 독일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확진자 수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백신도 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게요. 이게 겨울철 앞두고 좀 재유행이 좀 더 음.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40대 이하의 부스터 샷은 이상. 40대 이상. 이상. 이상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에 써놨는데 네. 뉴욕은 모든 성인한테 부스터 샷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뭐 양호한 상황이긴 하죠. 네네. 그렇죠. 머리 스타일 때문에 계속 나오는데 이상한가? 이상해? 지금 멋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네네. 오늘도 자다운 노재필 이사나님, 네 거울을 조공해야 하나 마중물님, 삐까번쩍님 거울 하나 놔드리세요. 네 포마드 권장해요. 행복 꿈꾸는 연인님, 네 그러네요. 네좀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의 거울도 없는 노 기자님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거 송지영 기자가 궁금해하던 건데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과연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거든요. 근데 오전에 한 2시간 반 정도 신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는 결정이 나겠죠. 밤에는 결정이 네, 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네. 그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갖고 일명 선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수한테 돈을 맡겨 갖고 이제 이걸 불리는 건데 잡혔다면서요. 선수가 잡혔죠. 그러니까 오.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얘기가 좀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분의 자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래서 아마 조만간 김건희 씨도 이제 소환 조사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소환 임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네네. 있죠. 근데 뭐 네. 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속이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또 함부로 그렇죠.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예측할 수가 네, 없고. 권오수 회장은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관련 다른 분은 이제 구속돼서 지금 구속이 돼 네. 있죠. 구속이 그 돼 있는 상태고 이모 씨.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관련자로서의 김건희 씨가 소환이 임박했는지 여부에 이제 초점이 모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아까 정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지금 뭐 언론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국회를 출입할 때 그 정치인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가 그때도 약간 이런 얘기를 과연 이 사람한테 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치인들이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많은 관심을 받으면 이렇게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대선에 대해서 언론들이 역대 뭐라고 하죠? 뭐 최악의 대선? 이런 프레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계속 주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고도 투표장에 안 가려고 할 거예요. 포기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기들 집토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사, 뭐 역대 최악의 대선이라는 표현은 걸러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여러분의 한 표는 네네. 소중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최악의 선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모든 그래서 선거에 참여해야죠. 이 선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HLB님이 효능감 없는 정치가 정치 불신을 만들어내지 하셨습니다. 승다윤님이 누제필 뼈 때리는 소리 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이제 뼈를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보는 MBC에 네. 그 외국의 사람 찾기 사이트가 있나봐요. 저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아이러브 스쿨 같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국인들의 개인 정보 수십만 건이 노출돼 있는데 아, 그래요? 그 이름하고 뭐 아파트 동호수, 그다음에 전화번호까지 있대요. 해킹된 정보인가요? 해킹이 아니고 주소랑 이런 거는 이제 SNS에 올라온 거 수집했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경우는 뭐 일부 통신사에서 돈을 주고 샀다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밝히고 있는데 이게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제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좀 황당하긴 한데. 아니 근데 사람 찾기 사이트에 그렇게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 정보를. 그렇죠. 이거를 정말 통신사가 팔았다면 큰 문제겠네요. 자, 그리고 생수 독극물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네. 이게 이제 인사불만으로 단독 범행한 것, 인사불만에 따른 단독 범행인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상사 같은 경우는 팀장은 평소에 업무 처리 문제 때문에 자주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방 발령까지 언급을 했고, 네. 그다음에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나이와 직급이 같은데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먹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평소에 불만이 쌓여가지고 이분이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네. 그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희 PD 수첩이 오늘 쿠팡을 다룰 텐데 네. 쿠팡의 그 짝퉁 판매가 엄청 많다고 그래요. 맞아요. 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쿠팡 한 번도 안 이용해 보셨어요? 쿠팡 앱이 없습니다. 뭐 이런 온라인 쇼핑을 싫어하세요. 저 참고로 배민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아이템 위너라는 게 있대요. 최저가를 올리면 그 최저가 상품 밑에 그 다른 같은 제품의 후기가 같이 올라온대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가짜를 중국에서 주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학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기가 다 몰려 있으니까 착각하게 되는 거죠. 착각하게 이 상품 되는 거죠. 후기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가짜 일종의 짝퉁인데 사람들은 진짜인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오늘도 뭐 굉장히 그 알차게 전해드렸고요. 네, 배정우 저희는- 교수님은 매주 뵙는 걸로.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